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지는 이런 것들 경우의 수 구할 때 이제 공 꺼내거나 이런 게 다 시행이에요. 시행. 그럼 시행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시행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표본 공간이 생긴다. 선생님 용어를 다 정리해 줄게. 이 용어가 다 중요하니까. 표본 공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번 안 적어도 돼. 이해만 하면 되니까 던져. 요게 시행이야. 주사위를 한번 던져.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가 있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눈이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지. 모든 결과. 이 결과를 집합 안에다가 전체 집합 같은 느낌으로 딱 넣어놓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표본 공간. 이게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영어로 하면 표본 샘플. 샘플 공간, 스페이스. 그래서 요 S자를 따서 이제 표본 공간을 대문자 S 이렇게 써요. 그럼 표본 공간 구하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원소로 하는 전체 집합을 구하는 게 표본 공간. 전체 집합. S,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쉽네. 근데 이제 사건이란 말이야. 사건은 뭐가 벌어진 게 아니라 사건의 정의는 통계학에서 사건의 정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할 때 사건 그러면 집합이에요. 사건 그러면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사건이 되는 거야. 예를 정해.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집합을 생각해야 돼. 1, 3, 5.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 구하세요. 그러면 집합으로 쓰는 거예요. 1, 3, 5.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벗어난 원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그랬어. 근데 예를 들어서 10에 이럴 수도 있지.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걸 B라고 그런대. 이 안에 10의 배수 있어요?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집합에서 뭘 배웠어? 공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확통에서는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다. 공사건. 공사건. 공집합이 아니라 공사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사건. 이건 용어만 알면 돼요. 전사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연수의 눈이 나온 사건. 그러면 다 써야 되죠. 그럼 표본공간하고 똑같은. 그럼 전사건. 표본공간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전사건. 전체 입합 같은 느낌이에요. 공사건. 전사건. 근원사건. 이거 다 시험에 안 나와. 중요한 건 표본공간하고 공사건. 요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만 알면 돼. 전사건은 전체 집합. 그런 사건은 뭐냐면 그런 사건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사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른다. 요 정도까지 알면 돼요. 근원사건. 다 설명했네. 그지? 합사건은 이제 이 정도 설명해주면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이 교집합. 곱사건이 교집합, 여집합은 여사건. 그러니까 집합을 다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사건, 배반사건은 좀 이따 나중에 중요한 거니까, 배반사건은. 자, 너희 같이 연습해봐.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번부터 다 쓸 거야. 근데 사건 써라 그랬는데 주관식이나 아니면 수행평가 보는데 사건 써라 그러면 집합 표시 안 하면 다 틀려요. 집합 표시를 꼭 해줘야 돼. 집합이야,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 그러면 S.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표본공간 S는. 1, 2, 3, 4, 5, 6. 너무 쉬워요, 처음에는. 개념만 잘 잡으면. 이게 표본 공간.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이다. 2번. 이건 1번의 답. 2번.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겠다. 그럼 A는 사건은 집합. 1, 3, 5. 사건. 3번.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 하겠다. 그럼 집합 B. 사건 B는 2, 4, 6. 절대 이 표본 공간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안에 부분 집합들로 있어야 된다. 4번.
A의 여사건 135의 여집합. 그러면 A의 여사건은 이렇게 쓰면 돼. A의 여사건. 이거 기호야. A의 여사건. 여집합 기호가 다 똑같아. A의 여사건은 2, 4, 6. 여집합 다 생각나죠? 5번. 사건 A와 B는 요 기호 기억나요? A와 B는 지금 보시다시피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없지. 이거를 우리 1학년들은 집합에서 뭐라 그랬어? 서로 소라고 불러. 교집합이 없는 관계를, 그지? 근데 확통에서는 이거를 둘의 관계를 배반이라고 불러요. 배반 사건. 이게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의 의미는 함께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게 배반 사건이에요. 주사위를 던졌어. 같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눈이 야 이건 짝수이기도 하면서 홀수이기도 하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 사건 두 개가 하나는 사건이 홀수, 하나는 사건이 3의 배수. 그럼 3이 딱 나왔어. 그러면 아 얘는 홀수면서 3의 배수네? 그거는 교집합이 생기는 건데 이런 애들은 교집합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런 관계를 배반이라고 부른다. 배반.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용어는 다 정리가 됐지. 이제 사건 그러면 아유 뭐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집합. 이제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합.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하고 다시 1부터 5까지 자연수 또 연습.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이게 시행. 뭐뭐 했을 때 이게 시행. 그럼 하나씩 고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내가 뭘 뽑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한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한 게 표본 공간. 그럼 나는 1을 뽑았을 수도 있고 2를 뽑았을 수도 있고 3을 뽑았을 수도 있고 4를 뽑았을 수도 있고 5를 뽑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표본 공간. 3의 약수를 택하는 사건을 A라 그러면 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3의 약수. 1을 뽑았으면 야 이거 3의 약수 나왔네 이랬을 거고 3을 뽑았을 때도 아 이거 3의 약수 나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밖에는 없다. 네,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당황해야 하더라고. 참고로 동전 2개를 던졌어요. 동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갑자기 동전 2개를 던졌어. 그리고 이거는 상식이야. 동전의 앞면은 H라고 써. 동전의 앞면을 영어로 머리라 그래요. 동전의 뒷면은 영어로 꼬리라 그래요. 동전 H 그러면 앞면, T 그러면 뒷면이야. 한글로 앞뒤 쓰기 너무 힘들잖아, 그지? 표본공간을 구하래. 야 이거 원소를 어떻게 써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그치? 이거 원소를 어떻게 써야 돼요? 사건이 나는 동전 2개를 던지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다 알아. 앞, 뒤, 앞, 뒤. 이걸 원소를 어떻게 써야 돼요? 순서상으로 써요. 이렇게. 앞. 이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표본 공간에서 이렇게. 혹은 앞, 뒤. 혹은 뒤, 앞. 혹은 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3개 던졌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원소를 순서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주사위 2개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원소들이 1, 2, 1, 3, 6까지. 요거 36개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원소를 다 순서상으로 나타낸다. 뭔가 2개, 3개가 벌어지면 하나면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씩 쓰는데, 알겠지? 궁금해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합에서 공부했던 거 하나 복습하고 갈 건데, 요거 이제 앞으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잘 들어. 차사건은 없죠. 자, 이제 집합의 연산 배울 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배우고 차집합도 배웠지. 근데 지금 사건 할 때 차사건은 안 나왔죠. 차사건은 없어요. 근데 차집합은 일단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확률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나오면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까먹었는지만 잘 생각해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다고 외운 적 있어. 차집합의 성질. 그럼 A 차집합 B가 어디였는지 벤 다이어그램도 그릴 거니까 이제 확률하면서 많이 그려요. 여기를 A 차집합 B라 그래. A지만 B가 아닌 거. 그래서 A 안에서 B 다 빼고 남은 거를 A 차집합 B라 그래. 그럼 여기는 뭐랑 같다 그랬냐면 A 그리고 B가 아닌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아. 그래서 이거 알고 있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갖고 여집합을 분배하듯이 하는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뒤집히고 A 교집 여기 합집합. 만약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집합을 분배하듯이 나눠주는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생각나요? 요것도 이제 쓸 거니까 집합에서 배웠던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었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도 배웠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이 N이라는 기호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지.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인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된다. 원소의 개수 공식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제일 생각이 안 나는 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는 자기가 점검만 하면 돼.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는 집합이 있어.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는 집합에 이거에 이 공식은 잘 안 까먹더라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다. 이거 기억나요? 원소의 개수는 만약에 1하고 2가 있어. 이 부분 집합 총 모두 몇 개예요? 그러면은 1학년 때 그냥 4개요. 확 되겠다 그래. 부분 집합은 공집합 1, 2, 1, 2 이렇게 4개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스토리 얘기해 볼까? 이거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니? 8개요. 부분 집합이 공집합부터 공집합 1, 2, 3, 1, 2, 1, 3, 2, 3, 1, 2, 3 해서 8개. 이 공식이 2의 n제곱이었다. 그럼 여기서 이랬지. 그러면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니? 하고 물어봤어. 이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셌어. 이렇게 안 세고 뭐 어떻게 됐냐면 1 가리고 2개 남으니까 2의 제곱 그래서 4개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럼 2를 포함하지 않는 건 몇 개니? 그러면 2 가리고 2개, 4개요. 이거 다 1학년 때 공부했던 거예요.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세고 2를 그럼 얘 갖고 만들었구나. 요거 갖고 부분 집합 만들었구나. 2의 제곱. 자, 여기서 쓸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요거 지금 쓸 거야. 생각만 추억만 이제 되살아나면 돼. 이 집합은 잘했던 데기 때문에 명제가 어려웠지. 집합은 뭐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그럼 표본공간을 머릿속에 그려. 1, 2, 3, 4, 5, 6 S는 1, 2, 3, 4, 5, 6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그러면 A 써. 소수 1은 소수예요? 물어보지 말고 소수는 약수가 2개 있어야 돼요. 소수가 되는 자격은 약수가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다. 1은 약수가 1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소수의 눈의 사건은 2, 3, 5. 이게 사건 A. 그럼 표본 공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1, 2, 3, 4, 5, 6. 그러면 저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건,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이지. 총 몇 개 있냐면 2, 6, 64개 만들 수 있어요. 부분 집합. 그죠? 이 표본 공간에 지금 사건의 총 개수는 64개예요. 그것 중에서 걔네 64개 중에서 얘랑 2, 3, 5랑 배반인 집합, 교집합이 없는 애들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 얘랑 교집합이 안 생기는 애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와 배반이려면 무엇과 무엇을 반드시 갖고 있으면 안 돼. 2, 3, 5를 원소로 갖지 않는
사건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2 갖고 있어도 안 되고 3 갖고 있어도 안 되고 5 갖고 있어도 안 되죠. 2하고 3하고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하고 3하고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다시 말하면 1학년들을 치면 2도 3도 5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우고 1, 4, 6 얘네도 부분집합 세야 되니까 8개. 이게 답이 된다. 8개. 64개 중에서 8개는 A와 무조건 배반이다. 그 8개가 누구야? 참고로 공사건 그리고 요 사건 배반이죠? 이 사건 배반이죠? 이 사건 배반이죠? 이 사건 배반이고 이 사건 배반이고 이 사건 배반이고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배반이지. 다시 말해서 이거 뭐야? 1, 4, 6 갖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8개가 된다. 1학년 때 공부한 거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이게 시행이에요. 뭐뭐 했을 때가 시행이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행. 그럼 시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건 문제마다 다 쓸 수는 없고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만 하면 돼요. 어우,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하나를 뽑았어? 그럼 1을 뽑았을 수도 있고 2를 뽑았을 수도 있고 3을 뽑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총 원소의 개수가 20개인 표본 공간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으면 돼. 그때 8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 한대.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이게 뽑아서 봤더니 8의 배수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본 거죠. 그럼 8하고 16을 뽑았을 때만 8의 배수 나왔네 이러겠죠. 이게 사건.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 홀수 B. 그러면 1, 3, 5 해서 뭐 19까지 뽑았을 때 홀수를 뽑았구나 하겠지. 18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은 C. 그럼 C는 18의 약수 1, 2, 3, 6, 9, 18. 그 다음 완전 제곱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D라 하자. 완전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인수 1, 4, 9, 16 끝. 25는 전체 집합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끝 했을 때 다음 보기 A와 B, A와 C, B와 D, C와 D 이 기니들이 중에서 배반인 걸 짝진 건 옳게 짝진 건 누구냐. 기억 A와 B는 배반이죠. 여기는 홀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A는 짝수밖에 없고 A와 B는 배반. 그 다음에 A와 C는 야 배반이네. A하고 C도 배반. B하고 D는 이거 9 때문에 배반이 아니다. 9 때문에. 그 다음에 C하고 D는 당연히 배반이 아니고 9 때문에. 그래서 얘도 아니다. 이게 배반의 뜻이에요. 배반 사건에서는 중요한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유형만 잘 풀 수 있으면 돼. 배반 사건의 개수 구하기. 자, 이제 또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배반 사건의 개수 구하기. 표본 공간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사건 A가 2, 4, 6, 8, 사건 B가 1, 3, 4, 6, 7. 뭔 사건인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다. 두 사건 A랑도 배반, B랑도 배반인 사건의 개수에 구하시오. A랑도 배반이어야 되고 B랑도 동시에 배반이어야 돼요. 그러면 A, B와 모두 배반이려면 A의 원소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B의 원소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치? 뭐 2, 4, 6, 8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도 안 돼요. 3도 안 되고 6, 7도 안 돼요. 5 하나 남았네? 그럼 몇 개라고 그러면 돼요? 2개. 2의 1제곱. 2개. 공집합하고 제5하고 저 2개밖에 없다. 2의 1제곱. 2개.